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RC 담당하는 조성재입니다. 자, 이번 6월에도요. 정말 너무 좋은 문제와 함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꼼꼼하게 풀어보시고요. 완벽하게 실력 향상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전부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럼 한번 시작을 할게요. 자, 그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알고 있죠? 이대로 우리 학생들 실천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갈게요. 첫 번째 101번 문제입니다. 우리 101번 문제 대명사하고 대명사 아닌 거 좀 섞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 C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우리 WH 단어들은요. 평서문에 위치하면 기본이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A하고 B하고 D는 대명사인데 C 같은 경우는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문장 구조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장 구조까지 봐서 우리가 선택한 정답은 뭐였다? 바로 대명사 they였다. 그럼 걔가 왜 답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오답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토익 시험에 출제되는 대명사 출제 원칙을 알고 있어야 돼요. 대명사는요, 이미 앞서 언급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대명사거든요.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멀쩡한 명사를 놔두고 대명사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요, 정답이 they인데 이 they가 지칭하는 것은 바로 앞에 언급된 바로 queries를 말하죠. 여기 앞서 언급된 질문들이라는 이 복수명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대명사로 치환해서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우리가 파트 7 지문에서 이렇게 특정한 명사를 대명사로 패러프레이징하는 패턴 굉장히 많죠. 7뿐만 아니라 6에서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서를 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언급된 queries라는 복수명사를 대신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시 답이 되려면요. 이시 지칭하는 것이 앞에 언급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문맥상 여기 빈칸에 이시 들어갔을 때 이시 지칭할 만한 것이 없죠. 네. 그 다음에 유도 마찬가지예요. 유를 빈칸에 넣었을 때 유가 지칭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적절한 문맥을 형성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which 같은 경우는 접속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if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존재하고 있죠. 자, 영어 문장에 동사 2개 있고 접속사 이미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접속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하고 C는 전부 다 탈락이죠. 정답 뭐가 된다? 정답은 they가 된다. 자, they는요, 사물과 사람, 복수 대명사로 다 나타낼 수 있죠.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they가 뭐다? 앞서 언급된 queries를 말한다. 자, 맥락을 잠깐 보면요. If you have queries. 보통 우리가 뭐 questions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귀하께서 질문이 있다면 뭐에 대한 about 이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자, 그것들은 can be submitted. 그 질문들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The state 웹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웹사이트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질문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에게 주어지나 보죠. 자, 그런 문맥을 전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된 queries를 대신할 수 있는 they가 빈칸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적절한 문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답으로 선택됐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겠습니다. 102번 문제는 한 단의 어형이 바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건데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빈칸 앞쪽에 전치사 있었고요. 부정관사 그 다음에 형용사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 자리는 당연히 무슨 자리? 명사 자리. 전치사의 뭐죠? 목적어죠. 자, 보기 4개 중에서 location, 딱 봐도 명사, 쉽게 선택할 수 있었죠. 정답 뭐로 간다? 정답 C로 간다. 자, 가산명사이기 때문에요. 앞에 관사를 붙일 수 있고요. 혹은 관사가 없다면 반드시 복수 형태의 표시를 해줘야 되죠. 가산명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단복 표시는 필수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명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탈락인데 혹시나 동명사는 안 될까요? 라고 어떤 의문을 갖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올 수는 있지만 동명사는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요. 동사의 성질이 강해서 부사가 수식을 합니다. 근데 빈칸 앞에는 뭐가 있죠? 형용사가 있죠. 자, 그래서 동명사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타동사의 ing 뒤에는 뭐가 쫓아오죠? 목적어 명사가 또 쫓아와야 되죠. 근데 이제 빈칸에 locating을 넣었을 때 그 뒤에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 뒤에는 전치사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locating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 완벽하게 뭐로 간다? location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로케이션은요, 사실 여기 있는 이 브랜치하고 파트 7 지문에서 서로 패러프레징 관계 있죠.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추가 포인트로 여기 after 보이시죠? after doing something. 여기다가 빈칸 주고 after를 선택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populated 보이시죠? 요 ed 형태지만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가 있는 ed 형태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한 번쯤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전에서 검색해서 조금 더 다양한 예문을 보시면요, 더 좋겠죠. 그래서 어휘 항상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103번 문제. 요거는 이제 부사 문제죠. 문맥을 좀 보셔야 돼요. 전부 다 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여기 바로 뒤에 동사가 있긴 하지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실히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앞에 있는 내용까지 살피게 되면요, 앞에 뭐가 나오죠? as soon as가 나오죠. 뭐뭐 하자마자, 즉시. 그래서 전체 문맥을 고려했을 때 정답 뭘로? C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잠깐 볼까 우리? 자, news. 자, 요 news는요, 여기 s가 붙었지만 불가산 명사죠. 여기는 s는요, 단복수 표시할 때 쓰는 s가 아닙니다. 생긴 거는 꼭 복수 명사처럼 생겼지만 news 그 자체는 불가산 명사예요. 소식은 사방에서 들려오죠. 자, 그래서 이 N은 north고요, E는 east, W는 west, S는 south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수를 뜻할 때 S가 아니다.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closure, 폐업이죠. 폐업이라는 소식. 자, 그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그 즉시 CEO가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래서 앞에 as soon as가 있었기 때문에 글의 흐름에 맞춰서 정답 뭘로? immediately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도 이제 꼭 좀 살펴보시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예시를 좀 드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추가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s soon as 역시 부사절 접속사로 시험에 나오죠. 접속사입니다. 자, as soon as라는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동사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동사 두 개가 쓰일 수 있었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elease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동태 동사로 나왔는데요. release는 동사고 명사할 때 형태가 똑같죠. 자, 그래서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것 또한 우리 학생들 좀 정리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the CEO가 즉시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명사 it은 뭡니까? 앞에서 언급된 바로 그 소식을 말하죠. 불가산 명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단수 형태의 대명사 it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는요, 이미 앞에 언급된 것의 반복을 피하려고 쓰는 것이 바로 대명사라는 거. 그래서 우리 대명사는 대부분 스펠링이 어떻죠? 짧죠? 같은 얘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스펠링이 길면 오히려 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명사는 어떻다? 스펠링이 짧은 편이다. 다음은 104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접속사하고 전치사가 막 섞여 있어요. 물론 이제 겉모습은 똑같지만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딱 보니까 지금 동사 몇 개 보이시죠? 여기 동사 딱 한 개 있네요. 동사 한 개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문장 구조 보니까 여기 주어 나오고 decide. 자, 이 decide는 타동사일 때 이렇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갔죠? 그 뒤로도 완벽한 문장 구조가 성립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앞에 있는 recommendation이라는 이 명사를 우리가 수식어로 만들어야 되죠. 문장 속의 명사는요, 주어, 목적어, 보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클 타이스부터 마지막까지 이미 완벽한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recommendation을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 만들어야지 수식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전치사가 아닌 것은 지울 수 있어야 되고요. 전치사 기능을 하는 것이 사실상 두 가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문맥을 보고 뭘 선택한다? 바로 D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following, 뭐뭐 후에라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근데 옆에 보니까 영영사전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As a result of something. 자, 뭔가의 결과로. 그럼 선생님, 이 following이 단순히 어떤 시간의 전후 관계가 아니라 어떤 뭐 인과관계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하나요? 네, 맞아요. 여기 보니까 his parents recommendation이라고 나오죠. 자, 그의 부모님들의 뭐죠? 추천. 자, 그래서 그 추천을 들은 후에 이
마이클 타이스가 결정했어요. 어디 가기로? 대학 가기로. 뭐가 되려고요?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뭘 들은 후에? 부모님들의 추천, 권고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원인이 돼서 그것의 결과로 마이클 타이슨은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히 시간의 전후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 해석만 암기하기보다는 사전에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도 전치사가 가능했지만 그때 뜻은 뭐예요? 전치사할 때 beside는 in addition to죠. 추가 진술할 때 쓰는 건데요. 주어진 문맥에서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뒤로 갑니다. 자, once 같은 경우는 접속사, 부사 다 되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였죠? 여기 있는 recommendation을 수식어로 만들 수 있는 전치사가 필요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once는 탈락이고요. whereas 역시 접속사였기 때문에 역시 탈락입니다. 완벽하게 정답 뭐로 간다? following. 참고로 이 following 같은 경우요. ing 형태지만 사전에 따로 독립해서 올라가 있고요. 여기선 전치사로서 정답이 되고 있지만 following은요. 독립된 그 자체 명사, 그 다음에 독립된 ing 형태 형용사로서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학생들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휘죠. 다음은 105번 문제입니다. 자, 105번 문제 역시 형태의 문제였죠. 자, 이제 이것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어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주어 동사 필요하죠. 근데 여기 콤마 찍고 뒤를 보니까 이건 전부 다 전치사 구예요. 즉 수식어 구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앞에 a large river라고 명사가 있고요. 빈칸 나오고 다시 the state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주어진 문장에 분명히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동사가 없네요.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동사. 근데 영어 동사를 우리가 선택할 때 스위치는 기본이죠. 빈칸 앞에 어라고 부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단수 형태의 동사가 필요하겠죠. 정답 뭐로 간다? 정답 뒤로 갑니다. 스위치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빈칸은 우리가 동사가 필요한 자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동사가 아닌 거 지우시고요. 동사 2가지가 있었으나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복수 동사 탈락. 정답 뭐로 간다? 단수 동사로 간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요 문장 같은 경우 우리말로 예쁘게 포장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 영어의 모든 단어가 한국어하고 1:1 대응 관계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번역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이 비슷한 예문을 많이 보고 겪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어떤 한 큰 강이요. 그 주를 혹은 뭐 그 나라를 어떻다? 나누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큰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를 강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나 봐요. 그럼 이제 강이 그 나라를 가로지르고 있으니까 양쪽에 다른 지역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절반이 다른 날씨 패턴을 갖다가 겪게 하고 있다. 이렇게 문맥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그쵸? 절반 정도를 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각각의 절반은 그 때문에 각기 다른 패턴의 날씨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때 전치사 with는요. 어떤 부대 상황을 나타내죠. 앞에 언급된 내용과 with의 내용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with의 기본 뜻이 뭔가 함께하는 거니까. 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문을 좀 살펴볼게요. 전치사 with 쓰임새 이야기. 주변 상황 혹은 동시에 발생하는 행위들을 묘사한다. 전치사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평상시 하루에 한 개만 사전에서 전치사 찾아서 예문 많이 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치사 습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쉬운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모니카는 서 있었는데요. 자, 어떤 상태로 서 있었나 봤더니 나에게 그녀의 등을 보인 채로 그러니까 등 돌린 채로 이렇게 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with 앞에 있는 상황과 with 뒤에 있는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팀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창문을 어떤 상태로?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그렇죠?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팀이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과 창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크리스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나 보죠. 어떤 상태로? 라디오를 켜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 방송 들으면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나 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직접 겪어봐야지 뜻을 아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쉽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영어하고 한국말은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어떤 거는 우리가 한국말 해석할 때 1대1 매칭이 잘 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은 그게 매칭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문을 많이 보고 나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시험장에서 문맥 파악이 가능해져요. 다음 106번 문제. 이건 동사 문제네요. 자,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좀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해석을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 근데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콜로케이션 관련된 문제죠. 매 회차 시험에서 나오는 이 어휘 관련 문제 중에서요. 서로 짝이 되는 표현을 선택하는 이 콜로케이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함께 위치하다. 자, 우리 학생들이 뭐 몇 가지 익숙한 거는 좀 아는 게 있을 거예요. 뭐 make a decision 이런 거 있죠. 뭐 결정하다. 그러고요. 뭐 make an announcement 뭐 발표하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빈칸 뒤에 있는 thorough audit 보이시죠? 철저한 회계 감사. 이거 보고 정답 뭘로? undergo. 원래 undergo는요. 변화를 겪거나 뭔가 불쾌한 일을 겪는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변화하고 불쾌한 일. 우리가 보통 이제 변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사람은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바꾸려고 하면 어때요? 조금 불편을 느끼죠? 자, 그래서 이 undergo는요. 변화를 갖다가 겪거나 혹은 불쾌한 뭔가를 겪을 때 쓰는데 철저한 회계 감사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빈칸 뒤쪽에 목적어 역할하는 이 명사하고 가장 잘 어울려서 적절한 문맥을 형성하는 언더고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말 은근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딜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데요. 시험에는 보통 자동사로 많이 나오고요. 특히 전치사 위단 결합해서 뭔가를 처리하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타동사 할 때는 나눠주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왜 우리 카지노 같은 데 아시죠? 카지노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이 카드를 나눠주는 사람을 우리가 딜러라고 하죠. 실제로 딜이 동사할 때 카드를 나눠주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밋은 전송하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컴바인은 결합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쓰임새에 해당되는 거 제가 한번 추가로 한번 여기다 명시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다음 107번 문제. 자, 이것도 이제 형태 문제죠. 빈칸 뒤에는 이렇게 대명사가 있고요. 자, 그 얘기는 즉슨 동사의 능동구조. 그렇죠? 여기 ing가 붙었네요. 일단은 빈칸 앞쪽 보시면요. 여기 has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뒤에 목적어까지 있어요. 이미 문장이 완벽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빈칸이 하는 수식어. 그래서 우리가 동사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고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urrounding과 surroundings, 그 다음에 surrounded 있었지만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빈칸 뒤에는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C하고 D는 탈락이죠.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그 자체 개념이 수동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다 과거 분사 집어넣으면 뒤에 목적어, 대명사, it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ng 형태를 정답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분사가 앞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Standing near the entrance of the park요. 자, 그 공원의 입구 근처에 서 있는 Sherman Memorial. 기념비죠. 기념비. 그래서 이제 기념비가 어디 서 있다는 얘기예요. 공원 입구 근처에 서 있는 기념비. 자, 그 기념비는요. 러브리 가든 어때요?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을 갖추고 있죠. 근데 아름다운 정원을 갖추고 있는데 이 정원은 어떤 정원이냐? 바로 기념비를 둘러싸고 있는 정원인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기념비가 있는데 정원이 그 기념비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전달하는 문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문장이 완벽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요 명사를 갖다가 수식하는 현재 분사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문제였죠. 현재 분사도 우리가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타동사의 ing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죠? 대명사,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뭘? 정답 B 선택할 수 있었죠. 자, 참고로 우리 학생들 요 have 동사 관련해서 우리가 have 사람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그래서 흔히 무슨 사역 동사 이런 거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어진 문장은요. 그렇게 쓰여진 문장이 아닙니다. lovely garden은 사람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have somebody do something 할 때 그 패턴의 그 쓰임새가 여기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그렇게 무작정 암기하시면요 헷갈릴 수 있어요. have somebody입니다. somebody 사람 그 다음에 동사원형. 근데 여기는 뭐였다? lovely garden 사람 명사가 아니었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여기 빈칸에 채워넣어서 이 have가 사역동사다. 목적어 사람한테 그렇죠? 목적격 보호 동사 원형을 시키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 뭐로 간다? 정답 B로 갑니다. 자, 우리가 조금 요 문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이해를 해볼게요. 문장의 다양성 이야기.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 문장 이렇게 따로 나눠놨어요. 지금 이게 우리한테 원래 주어진 문장이었죠? 근데 이제 요 2번을 한번 보실래요? The Sherman Memorial. 근데 이 메모리얼 기념비가 서 있는 메모리얼이죠. 어디에 서 있다? 그 공원 입구 근처에 서 있는. 근데 그것이 뭘 갖추고 있다? 러블리 가든을 갖추고 있는데 그 가든은 그쵸? 무엇을 둘러싼다? 그 기념비를 둘러싸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2번 문장처럼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써버리면 어떨까요? 글을 쓸 때는 괜찮아요. 글을 쓸 때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지금 여기 주어하고 동사가 되게 멀리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주어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긴 수식어를 갖다가 쓰게 되면요. 내가 먼저 말했던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기억하고 있다가 수일치를 맞춰야 되니까 그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는 특히 원어민이 주어 동사를 가까이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일치 맞추는 게 쉬우니까. 그래서 원래는 메모리얼 뒤에 있던 요 스탠딩 이야 요게 긴 수식어를 갖다가 앞으로 보내버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낼 때도 원칙이 있는 게 이렇게 보낸다 할지라도 여기 스탠딩 이야 이 수식어 내용이요. 이 셔먼 메모리얼을 갖다가 수식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스탠딩 이하는 수식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주어 동사를 가까이 붙여 쓰는 거. 이게 좀 더 우리가 수일치 맞추는 게 편하고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장의 다양성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음 108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이제 형용사 선택하는 문제였죠. 요것도 콜로케이션 문제예요. 서로 짝대는 거 찾는 거죠. 정답 extended. 자,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 그대로 통째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extended leave 하면요, 장기적인 어떤 우리가 휴가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요, 보세요. 이 leave는요, 사실 그 자체가 원래 우리가 휴가라는 뜻도 있지만요, 요건 지금 제가 휴가라는 개념 쓴 거예요. extended leave 하면요, 장기 휴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leave는 뭐예요? 얘는 허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재에 대한 허락이죠. 근데 그 부재에 대한 허락이 어떤 허락? 장기.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쉬고 뭐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면요. Employees of Magicorp. 자, Magicorp라는 요 회사의 직원들은요, may take an extended leave of absence요. 이걸 통째로 합쳐서 그냥 장기적으로 회사를 오지 않아도 되는 허락을 갖다가 그렇죠? 취할 수 있다. 즉 장기 휴가 낼 수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ovided, ed 형태지만요. 이거 자체가 접속사입니다.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죠?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ed를 썼지만요. ing 형태 providing을 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뜻은 뭐죠? if. 만약에 그들이 여기서 대는 누구예요? 당연히 앞에 언급된 employees를 말하죠.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대명사 쓰는 전제 조건은요. 그 대명사가 지칭한 것이 앞에 언급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They first secure. 자, 이거 동사죠? 앞에 있는 provided가 대시 생략된 상태에서의 접속사였기 때문에요.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우선은 뭘 확보하면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그쵸?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확보하면 장기적인 휴가 허락을 갖다가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자기가 회사를 안 나오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일할 누군가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나 회사 안 나올래요.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맥락까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아요. 내가 이런 표현 자체를 모르면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제가 다시 한 번만 헷갈릴까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관사가 붙었어요. 여기서의 리브는 엄밀히 말하면 허락이라는 개념이고요. 여기 제가 예문 따로 써놓은 거는요. 그냥 이거 자체가 extended leave에서요. 장기 휴가를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leave가요.
휴가란 뜻이 되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관사도 안 붙였고요. 여기 복수 형태도 안 한 겁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언급된 leave of absence는요. 부재에 대한 허락을 말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구분해서 꼭 보시고 제 강의 들은 다음에 우리 학생들 정말 이 leave라는 명사입니다. 물론 leave는 동사되지만 여기서 명사죠. 이 명사를 사전에서 검색해서 꼭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 affordable 시험에 잘 나오죠. 특히 뭐 affordable prices 이런 게 덩어리 표현 또 이렇게 어울리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enormous amount 막대한 양 이렇게요. 자, amount가 가산이니까 제가 앞에 관사 붙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readily available 혹은 easily available 쉽게 이용 가능한. 그래서 이렇게 또 콜로케이션 문제로 또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괜찮죠? 물론 여기에 빈카에서도 우리 학생들 접속사 문제 꼭 맞추셔야 되고요. 109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 문제였죠. 비교적 간단하게 정답 뭘로? 그렇죠. continuing. 자, ing 형태의 현재분사는 기본이 형용사죠. 그래서 빈칸 뒤쪽에 명사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선택하는 문제였는데 이게 일단 시각적으로는요. 그 뒤쪽에 랜드스케이핑하고 또 ing 붙은 녀석이 있으니까 왠지 continuing ing, 랜드스케이핑 ing 뭔가 조금 기분이 이상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노린 거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랜드스케이핑 워크는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복합 명사죠. 그래서 조경 작업. 근데 이제 우리가 복합 명사 구조에서는요. 앞에 있는 명사는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맨 뒤에 있는 게 진짜 명사죠. 그리고 영어 명사 앞에는요. 형용사가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모든 형용사는 맨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형용사가 형용사를 수식하지 않아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우리가 continuing을 채우게 되면요. 자, 이 현재 분사 형태의 이 형용사가요. 뒤에 있는 work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조경 작업이죠. 그래서 계속되는 조경 작업 때문에 자, due to 전치사죠. 인과관계. 원어민은 평상시 because of 많이 씁니다. due to라는 표현은요. 조금 더 격식 차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계속되는 조경 작업 때문에 잭슨 스테이트 파크 자, 공원인가 봐요. 잭슨 스테이트 파크는요. 계속해서 문을 닫은 상태로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 주 동안. 왜냐면 계속해서 조경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인과관계.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문장 due to라는 전치사로 시작하죠. 자, 우리 학생들 제가 파트 7 질문에서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문장은 시선을 꼭 좀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영어 문장은 보통 주어로 시작하는데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독자의 시선 잡아 끌려고요. 왜요? 시선을 잡아 끈 다음에 그 뒤에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알맹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문장,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독자의 시선을 잡아 끈다. 이유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트 7 지문에서 이런 식의 문장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잊지 마세요. 파트 5는 뭘 위한 기초 작업이다. 파트 7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한 문장의 의도도 모르면서 긴 글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기까지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remain 다음에 ed 형태지만 독립된 형용사죠. 보어예요, 보어. 우리 remain은요. 비동사처럼 뒤에 형용사 보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nother 보시죠. another. 우리 another 뒤에 가산 단수명사에서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정답대로 가고 추가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형용사 아니었기 때문에 다 탈락이에요. 우리 학생들. 다음 110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접속사 문제네요. 네 가지가 다 접속사죠. 물론 until 같은 경우는 전치사도 되지만 일단 네 개 모두 접속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D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김새가 조금 일반적인 접속사처럼 안 생겼지만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접속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빈칸 앞쪽도 보니까 동사 있고요. 빈칸 뒤쪽에도 동사가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근데 전부 다 뭐죠? 부사절 접속사. 결국 앞뒤 문맥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인데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 뭐로 간다? 정답 until. until은요. 접속사건 전치사건요. 똑같아요. 사실은요. 전달되는 문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점까지 어떤 상태나 행위가 지속되다가 그 시점에서 스탑, 멈출 때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바로 until입니다. 그럼 잠깐만 볼게요. 문맥을 볼 수밖에 없죠.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니까. none of the staff라고 나오죠. 직원들 가운데 그 누구도 could accomplish.
자, 뭔가를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앞에 none이 붙었기 때문에 전달된 내용은 이미 부정이에요. Their tasks for the day. 자, 그날 하루 동안 업무를 갖다가 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죠? 뒤를 보니까 이제 뭐라고 나오죠? The internet was back up and running. 자, 인터넷이 복구가 돼서 다시 작동할 때까지. 그렇죠? 그날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언제부터 업무 수행이 가능했을까요? 인터넷이 그쵸? 복구가 돼서 다시 작동하는 그 시점에 업무 재개가 가능했겠죠. 근데 그 시점까지는 어땠단 얘기죠?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쭉 지속이 된 거죠. 그 쭉 지속되는 상황이 언제 끝난 거예요? 인터넷이 복구되는 그 시점에서 끝난 거죠. 그래서 특정한 시점까지 상태나 행위가 지속되다가 그 시점에서 멈출 때 뭘 쓴다? 바로 until을 쓴다. 그래서 주어진 문맥에 딱 맞는 거예요. 나머지는 해당 없었고요. 자, 이 so that 같은 경우는요. 뒤에 뭐가 쫓아오죠? 조동사 can, may, will 같은 조동사가 쫓아오죠. 물론 과거일 때는 could, might, would고요. 시험에는 can과 could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빈칸 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조동사 전혀 없죠?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도 답이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although나 in case는요. 부사절 접속사로서 빈칸 자체에 구조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문맥을 형성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정답 until 갑니다. until이 시험에 잘 나온 이유는요. 역시 겉모습은 똑같은데 접속사고 전치사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거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접속사 until과 전치사 until 우리가 예문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사전의 정의예요. If something happens until 다음에 특정한 시점이죠. 물론 until이 접속사일 때는요. 이 시점이요. 문장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발생한다면 언제까지? 특정한 시점까지. 자, 그것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다? 그 시점에 멈춥니다. 이렇게요. 한번 살펴볼게요. We should stay home. 우리는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언제까지? 눈이 멈출 때까지. 요거는 접속사죠.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눈이 멈출 때까지 집에 머무르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눈이 멈추는 그 시점에 뭐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지 그 상태가 끝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팀은 기다렸습니다. Wait until. 정말 너무너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렸다? 모니카가 먹는 걸 끝낼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언제 스탑하죠? 모니카가 먹는 걸 끝마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이 particular time이라는 이 시점이요. 이렇게 문장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상태가 지속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치사 쓰이는 until이에요. 전달되는 문맥은 똑같습니다. 자, Chris is expected to be here. 자, 여기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까지? 그달 말까지. 그달 말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달 말까지 여기 있다가 그렇죠? 그 상태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가나 보죠. 그래서 until은 접속사, 전치사 둘 다 가능해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111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형용사 문제죠. 우리 사실 형용사 중에 이렇게 ed 형태의 형용사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closed요. 그래서 이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자,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문맥을 좀 볼 수밖에 없었죠. 정답 뭐였다? confidential. 자, 또 역시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선생님, 갑자기 여기 원래 질문은 없던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영어 명사 뒤에 이렇게 과거 분사 보이시죠? 자, 명사 뒤에 여기 명사 뒤에 이렇게 과거 분사 형용사가 있으면요. 그 사이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다. 선행사가 여기는 이제 사물이니까 제가 which를 쓴 거고요. 여기는 선행사가 사람이라서 제가 뭘 썼죠? who are 해서 who라는 관계사를 쓴 거예요. 사실 영어의 관계사는 뜻이 없죠. 그리고 비동사도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동시에 지울 수 있죠.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지우는 이유는요. 접속사하고 동사의 개수는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 제출된 데이터. 데이터가 뭐예요? information, 정보를 말하죠. 그래서 응답자에 의해서 제출된 데이터. 요거는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는 수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뒤에 곧바로 명사가 올 수 없고요.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것이 어떻다? confidential. 기밀이다. 즉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will only be accessible. 자, 오직 접근 가능하게 될 것이다. 누구? 연구자들에게만.
그 연구에 관련된 연구자들에게만 오직 접근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아무나 쉽게 볼 수 없고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죠. 어떻다? 비밀이다, 기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confidential information 많이 쓰죠. 기밀 정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문맥 보시고 정답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었고요. 자, 추가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예문들은요. 꼭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여기에 이렇게 빈칸 있을 때도 우리가 ED 형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괜찮죠? 다음 112번 문제. 자, 이 문제 부사 문제죠. 요거 잊을만 하면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만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하지만 사실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정답 뭐? 정답 thereby. 나머지는 뭐 문맥상 절대로 어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고요. 제가 여기다 사실 한국말로 이렇게 써놓긴 했어요. 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론을 도출할 때, 결과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모든 직원들이 참가했다. 세미나에 참가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다? becoming acquainted. 자, 익숙해지게 됐대요. 뭐에? with 이하에. acquainted with. 이것도 덩어리로 기억해 주세요. 새로운 변화죠. in the industry. 그 산업의 어떤 산업계의 새로운 변화들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원래 세미나가 뭐죠? 우리가 클래스, 러닝 오퍼튜니티죠.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얘기는 거기서 뭔가를 배웠다는 얘기죠. 자, 뭔가를 배워서 새로운 디벨롭먼트에 익숙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뭘로? 정답 thereby. 다른 건 해당 사항 없었어요. 자, 요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부사 thereby 쓰임새 이야기. 여기 장 볼까요? 자, 원래는 이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등위절 축약전 이렇게요. 원래 우리 등위 접속사 있으면요. 앞뒤 중복되는 것은 지울 수 있죠. 여기 앞에 all step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지우세요. 이렇게요. all step. 그래서 day를 지운다. 원래 이제 접속사가 있으면 이 등위 접속사 있으면 앞뒤 중복되는 거 반복해서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day를 지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접속사가 존재할 때는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쓸 수 있죠. 동사 두 개 쓸 수 있어요. 근데 접속사마다 지우면 동사 몇 개 쓸 수 있죠? 동사 한 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and를 지우고요. 이 두 번째 동사를 뭘 바꾸죠?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 즉 이렇게 현재 분사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발생한 문장이요. 등위절 축약으로 발생하는 분사 구문이에요. 보통 분사 구문은요. 부사절 축약으로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and를 이용한 그죠? 그런 분사 구문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 학생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 구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빈칸 주고 문제 내는 패턴이 또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문을 보고 싶다. 제 강의 듣고 나서 반드시 이 대열바이를 사전에서 찾아서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모니카는 효율화시켰다. 그 절차를. 절차를 효율화시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소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간소화시켰다. 자, and 찍고 thereby.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회사에게 수천 달러를 아껴줬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뭐 과정이나 이런 것이 효율화되면은 그렇죠? 우리가 돈을 아낄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모니카가 쉬니까 같으니까 생략. 등위 접속사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있을 때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쓸 수 있죠. 근데 이걸 지우는 순간 한 개만 쓸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동사를 뭘 바꿨죠? 동사에 준하는 준동사, 즉 분사로 바꾼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등위절 축약으로 발생하는 분사 구문을 하나 더 본 거예요. 언어의 경제성.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좀 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 원어민과 똑같이 이렇게 편하게 쓰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 포인트 예문 하나 더 봤습니다. 다음 113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형태를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뭐 보니까 이제 보세요. 앞에 negotiations에서 주어 나오죠. 그 다음에 전치사구 수식어 between two large corporations 역시 전치사구 수식어. 그 다음에 빈칸 나오고 뒤에는 다시 명사가 등장합니다. 아무리 봐도 뭐가 없죠? 동사가 없죠? 그러면 네 개 중에서 동사 아닌 거 싹 다 지우니까 동사 하나 있네요. 정답 뭘로 가죠? 정답 A.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주어 동사를 갖다가 살펴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동사가 없었고 보기 4개 중에서 동사 유일한 거 복수 동사죠. 주어가 복수였기 때문에
그 정답 뭘로? involve 선택하고 넘어가는 문제였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A merger between 나오죠. 자, 친할 수밖에 없죠. merge하고 between은. 왜냐면 합병한다는 것은 최소한 둘 이상의 주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a merger between 다음에 여기 복수 명사 보이시죠? 그래서 두 개의 큰 기업들 사이의 합병. 아니면 a merger between A and B 형태 씁니다. 그래서 그 패턴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명사마다 이렇게 어울리는 전치사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다음 114번 문제. 적절한 동사 선택하는 문제였죠. 빈칸 뒤에 우리가 특이점이 있죠. 전치사 to가 곧바로 온다는 거. 자, 그렇다면 어때요? 전치사 to하고 어울리는 자동사를 선택하는 문제다. 그러면 전치사들을 쭉 보니까 뭐가 나오죠? regulations가 나오죠. 규정들. 그래서 규정을 뭐하다? 규정을 준수하다. 이게 가장 적절한 판단이었죠. 그래서 adhere to, 뭐 우리가 comply with. 자, 지금 보시면요, 자동사마다 결합하는 전치사가 제각기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 한번 볼까요, 우리? 자, 공장은 공장인데 어떤 공장이죠? along, 이것도 전치사죠. 그다음 미시간 레이크프론트, 호숫가죠. 미시간 호숫가, 그 가를 따라서 있는 공장들. 그럼 이제 이게 호수라면요, 여기가 이제 호숫가예요. 호숫가를 따라서 이게 공장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거죠. 자, 그 공장들은 반드시 그 주의 환경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문맥이죠. 여기 must 보이시죠? 우리 must란 조동사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거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파트 7 중에서 must라는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 발견하면 무조건 밑줄 그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니까. must 말고도 중요한 얘기할 때 쓰는 조동사 두 개 더 있죠? should하고 have to요. 그래서 그런 조동사가 포함된 문장은 파트 7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뭐 한다? 체크 포인트.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attend to도 있죠? 그땐 뜻은 뭐예요? deal with, 뭔가를 처리하다. 그렇죠? account for, explain, 설명하다. 자, assert는 타동사라서요, 주장하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였다? 빈칸 뒤에 전치사 to랑 결합하면서 이 뒤에는 regulation과 서로 짝지어서 쓰일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예요? 콜로케이션 문제에 해당됩니다. 규정이나 규칙을 뭐하다? 준수하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되게 많아요. 뭐 rely on도 있죠. participate in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사마다 결합한 전치사가 제각기 다르니까 항상 동사 공부할 때는 그렇게 쓰임새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115번 문제. 자, 이것도 우리가 무슨 문제죠? 문장 구조 보고 적절한 형태의 어휘 선택하는 문제였는데요.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어 동사 파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요, 빈칸 앞쪽 보면요, and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죠. 그 and 앞쪽 보니까 the starting point 다음에 동사 나오죠. 자, 근데 and가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그 앞에는 이제 출발점 나왔으니까 and 찍고 뭐가 나오죠? 그것의 종착지. 자, 종착지가 어디에? Harding Monument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수동태로 가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등위 접속사 and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주어 동사 있었으니까 등 위, 위상이 동등하다. and 뒤쪽에도 주어 동사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동사가 아닌 건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따져야 되죠?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빈칸 뒤에는 곧바로 전치사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능동태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치사 at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선택한다? 바로 수동태 구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C로 갑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출발점이 어디에? 그레인지 파크에 있고요. 그다음에 종착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하딩 마니먼트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했던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답 뭘로? C로 갑니다. 자, 동사 locate의 쓰임새 잠깐만 이해를 해볼까요? 자, 이거 두 가지 쓰임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locate 하면 위치하고 많이, 그쵸? 연관 짓는데요. 첫 번째 뜻 보세요. find예요, find. The exact position of somebody something. 자, 사람이건 사물이건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갖다가 찾는다. 자, 모니카는 찾았어요. 에러를, 뭔가 오류를 찾았다는 얘기죠. 즉시. 이렇게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내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우리가 보는 거죠. Put or build something in a particular place 하고 나옵니다. 자, 그것들은, 그쵸? 그들은 located. 자, 위치시켰습니다. 뭘? 그들의 본사를 어디에다가? 뉴욕에다가 위치시켰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번과 2번 뜻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트 5를 마무리했고요. 자, 이번엔 파트 6입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